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밤 9시 4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정말 재밌는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상승시켰죠. 물가지수는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서 S&P가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그죠? 그 S&P 신고가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금요일이면 당연히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 종가가 432입니다. 이번 주 주봉은 종가가 432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430을 주봉상으로 강하게 돌파한착했고, 이번 주는 43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했고, 결과적으로 430을 지켜냈다라는 게 이번 주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 주봉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죠? 4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430을 의미있게 돌파한착한 게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는 많이 올랐었으니까 조정 나왔는데, 조정 나오면서 430을 테스트했는데, 어쨌든 430을 지지한 게 이번 주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더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더 오르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신고가 돌파 안착했으니까, 신고가 썼으니까 S&P도 더 오르려고 할 거고, 한국도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더 오르려고 할 거고, 아무튼 430 지지했잖아요. 그죠?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테스트에서 430 지지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코스피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굉장히 좀 민감한 자리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오버슈팅이 여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36이라는 자리가 어떤 전고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은 아니고 436이 돌파 한착 되면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여전히 급등할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실 분들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승에 베팅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 하방은 그죠. 하방은 아직까지 아무튼 신호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하방 매수, 하방을 봐야 되는 그런 신호가 당장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당장 주식을 팔 만한 사인이 나오냐, 당장 숏을 잡을 만한 사인이 나온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상방 베팅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있죠.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미국도 S&P가 당연히 어제 전고점을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좀 약간 혼조했는데, 유럽 증시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었지만, 유럽을 어떤 전 세계의 대장으로 삼아서 날아가기는 좀 대장의 힘이 그 대장으로서 유럽 증시가 가지는 전 세계의 영향력은 좀 적은 것 같고, S&P가 어젯밤에 전고점 돌파 한착 해줬으니까, 아무튼 그죠? 드디어 어떤 글로벌 증시의 대장으로 전고점 돌파 한착하고 날아가는 대장다운 대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일단 미국도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또 데이터도 모건 스탠리 지표였나요? JP 모건 지표였나요? 어떤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그 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 정도까지 와 있다. 옛날 위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오르긴 오를 건데, 단기적으로 더 오르긴 오를 건데, 야, 저걸 베팅해서, 상방으로 베팅해서 저걸 추종해서 먹어야 되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는 상방으로 잘못 추종하다가 코 끼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도 베팅할 생각은 없고, 하방은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그죠? 당장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숏을 잡을 수도 없어요. 미국도 애매해요. 그죠? 한국도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이고 한국이고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 드리면은 얼추 다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저도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들 중에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고 저의 사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평상시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무튼 드리는 이야기는 뭐이 정도까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 여기 5분 지금 5분 10초쯤 됐는데 이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냥 그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뭔 얘기 할 거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지표가 있어요. 241선과의 이격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주식을 한 틱, 두 틱, 하루 이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면 길게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스타일에서 봤을 때 241선간의 이격도나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좀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런 지표를 좋아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241선 많이 아시죠? 241선, 이평선 241선과 지금 주가의 이격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요 이격도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움직이는 거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지표로도 고점을 잡아낼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도 숏 배팅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만히 오늘 장 마감하고 유심히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다이버전스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참고로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튼 더럽게 비싸다, 상방으로 추종하기도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241선과의 이격도인데요. 지금 여기 1월 달의 값입니다. 1월 달에 이 값이 한 142 정도 나왔는데, 이 값이 142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2002년, 2000년 IT버블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이거 값 찍고 나서 거의 금융위기에 가까운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IT버블 하고 나선 그땐 실제로 위기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지금 이 값하고 뺨칠 수 있는 게 2000년 IT버블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무튼 주식시장은 어쨌든 위쪽으로 추종하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낮다,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봐도 일단 비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지표를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어떤 이 시장의 미세한 힘의 변화를 포착하는 거,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2000년 IT버블 때거든요. 2000년 IT버블 때니까 어쨌든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다이버전스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때 99년 7월 달에 고점 여기 나오고 나서 241선과 이격도가 185 정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번에 여기 고점은 거의 근접하거나 흡사하죠. 그죠? 고점 좀 높아지거나 아니면 종가 좀 높아지거나, 아무튼 이때와 이때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 이격도는 확 내려가 있죠. 이격도가 한 115, 125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높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고점은 거의 비슷한데 이격도가 확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이게 상승 세력이 급속히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평상시에 하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드렸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잘 안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증시가 사이드카급으로 상승을 했다. 다음번에 상승할 거면 서킷 브레이크 급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승할 거면 계속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된다고요. 하락할 거면 자꾸 이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된다고요. 모든 시세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팔라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팔라지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좀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같은 걸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241선 이격도 같은 경우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거예요. 어쨌든 계속 상승하면서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상승을 할 때마다 더욱더 강한 힘으로 이 이격도를 쭉쭉쭉쭉 벌리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이 옛날 같은 힘이 없어가지고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격도가 자꾸 이게 좁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서
조만간 증시가 크게 꺾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논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여기 2000년 IT 버블 때 보면 이렇다, 여기 고점이 여기 있었고 다음번 고점이 여기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훅 나타나더니 버블이 확 꺼져 버렸다라는 거. 뭐 작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봐도 그래요. 이렇게 작은 자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2003년 뭐 이런 자리예요. 여기 고점, 예를 들면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이 이 자리고요. 여기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고점 높아졌죠. 근데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나오죠. 다이버전스 나오고 나서 쭉 꺼지고 있죠.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어딜 가나 뭐 다 그렇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때 이런 데도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데도 그래요. 이런 데도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높아졌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분명히 여기 보면 고점과 종가들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꺼지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하다 이제 241선 밑으로 꺾이고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사례들은 제가 이제 그냥 이제 편의상 위기 때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위기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유심히 가만히 좀 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1월 달에 1월 8일 날 430.3으로 마감했잖아요. 코스피 지수인데, 요건 참 코스피 종합입니다. 그죠? 코스피 종합인데요. 아무튼간 종합이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고점을, 1월 달 요날에, 1월 달 요날 종가가 하여튼 뭐 430.3 선물로 환산하면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무튼 이격도가 140 정도 나왔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번에 종가 높아졌죠. 고점 이격도는 종가로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종가라고요. 예, 종가라고 써있죠. 아무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종가는 여기보다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벌써 여기 다이버전스 한번 나왔죠. 다이버전스 나오고 나서 이격도는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날 고점 높였죠. 이날 분명 여기보다 고점 높아졌잖아요. 코스피 종합이. 근데 지금 이격도가 보시면 여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무튼 올라오는 속도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을 극복할 거면은 진짜 오버슈팅으로 강하게 막 하루 8%씩 막 올라야 될 건데, 그거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 여기서 지가 고점을 더 높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힘없이 비리비리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뭐 오버슈팅 며칠 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좀 그래서 힘을 짜내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속 기울기 가팔라지게 하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 이미 힘은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지 이제 이런 이격도라든가 이런 다이버전스가 해결이 될 텐데, 이번엔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튼 이격도가 지금 보시면 어쨌든 종가, 얘는 종가 단위로 나오는 거니까 종가는 계속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격도는 더 이상 많이 높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여기서 오버슈팅이 확 나와서 주가가 확 올라버리면은, 변동성 나오면은 그 자리가 이제 차라리 숏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오버슈팅 안 하고 조용히 죽을 수도 있죠. 조용히 죽으면 선물 425를 붕괴시키면 그걸 조용히 죽는 신호로 볼 건데, 아무튼 그래서 425 붕괴되면은 따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볼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다이버전스 같은 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 요건 어디까지나 그냥 뭐 재미로 가볍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좀 예전하고 다르긴 다르다고요. 지금 밑에서 24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이렇게 한번 진짜 강하게 힘을 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힘을 강하게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옛날하고 힘이 좀 달라요. 힘이 좀 달라. 자꾸 241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241선이 아래에서 밀어주는 이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얼마 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뭔가 힘이 이때하고 지금하고 이 시장 내부의 기초 체력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싶긴 해요. 그래서 기초 체력 떨어졌는데 어설프게 자꾸 오르려고 하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은 겁나게 이제 아프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다이버전스 같은 게 나타나고,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좀 시장 내부에 좀 기초 체력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거를 하여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래저래 좀
중구난방했네요. 그죠? 발이 좀 빨랐나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을 봤습니다. S&P도 그래요. 뭐 다우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스닥 같은 것도 조금씩 그런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죠. 예를 들면 나스닥 종합인데 나스닥 100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종합 지수거든요. 나스닥 100, 그 나스닥 종합도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그런 다이버전스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해요. 이거 극복하려면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겠죠. 엄청난 오버슈팅이 위쪽으로 싹 올려지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보시면 여기 고점 이만큼이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분명히 이때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값들은요. 근데 지금 다이버전스 나니까 여기 있죠. 이번에도 지금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도 지금 이격도 여기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이 내부에서 좀 기초 체력들이 후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 기초 체력 같은 건 이제 대놓고 이제 이런 차트에서는 안 보이고 이것만 보면 어쨌든 좀 더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런 좀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기초 체력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요. 뭐 다우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다우 같은 걸 봐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자리가 이격도가 이 정도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이때와 비슷하게 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근데 지금 여기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지금 지표들이 좀 하여튼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 내부 체력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장이 어제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갖고 또 한번 상승을 해 먹었는데 이상한 재료를 갖고 또 한번 상승을 해 먹었는데 FOMC 회의까지는 일단 오를 것 같긴 하단 말이죠. FOMC 회의까지 해서 열심히 올라가면은 이제 그 뒤에는 그죠? 뭐 그 뒤에 슈팅이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하여튼 지금 여기서 더 올리면은 기초 체력도 없는데 올리면은 그거는 좀 숏의 찬스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하여튼 요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요런 시나리오를 갖고 일단 보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어딘가에서 꺾이겠다라는 뭐 그런 신호, 뭐 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밀리는 신호, 그런 신호들이 나와야 어쨌든 숏배팅을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막 당장 가서 숏을 잡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일단 그래요. 일단 보니까 기초 체력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었던 점인 거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했고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사실 근데 그 달러 인덱스도 지금 좀 모양이 좀 심상치는 않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오늘 밤에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분위기 달라질 수 있어요. 하여튼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면서 달러가 막 내려왔는데 지금은 일단은 달러가 막 죽어야 되는데 막 안 죽네요. 그죠? 주식시장이 그렇게 강한데 달러가 일단 위로 살금살금 올라가고 오늘 죽어야 되는 날인데 현재 안 죽고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종가까지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그죠?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신종 하여튼 자산인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추세가 지금 죽어 있죠. 아무튼 넥라인 붕괴시키고 나서 회복 못하고 있죠. 넥라인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내부 체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달러는 오늘 죽을 자리인데 안 죽고 있고 FOMC 회의까지 일단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더 시장은 상방으로 끌고 갈 모양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상방으로 끌고 가면 충분히 상방으로 나오고 나서 거기 어딘가에서 이제 변곡의 신호가 나타나면 거기서 숏을 잡으면 홈런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머릿속으로 해보고 있고 아무튼 저가 그냥 오늘 장 마감하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그냥 한번 쭉 말씀드려 본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뭘 하고 내일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뭘 할 때는 아니고 아직까지 뭐 신호는 좀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여튼 지금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뭘 하긴 애매하고 일단 어떤 그 각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어떤 각자 시나리오 세워보면서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세워보시고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좀 편안하게 쉬세요. 어차피 뭐 지금 어떤 주식시장은 좀 더 오를 모양인 거고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특별히 뭘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주말에 하여튼 편안하게 주식 생각 안 하시고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